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원석입니다. 전쟁 때문에 뭔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국내에는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약한 뭐 어마어마한 양의 그 원유를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뭐 나프타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당분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상한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강대국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대국은 분쟁을 억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들을 계속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세상이 돼 가지고 이제 강대국들이 분쟁을 조장하고 긴장을 유발하고 심지어 전쟁을 시작하는, 이 정말로 비상식적인 세상이 됐습니다. AI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많이 주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공포 내지는 어 아주 그 무서운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막연하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아마 전쟁의 여파들을 이제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웃어야 되는 일인지 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이 전쟁을 기회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은데요. 최근 저한테도 오는 전화들을 보면 주택인데 6kW 이상의 태양광들을 요구를 하는 전화들이 쭉 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뜻 9kW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난해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 주택에서 6kW 이상의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허들이나 내지는 제한 사항이나 내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없는지, 오늘 인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전기를 쓸 때 가장 결정적인 매개체는 전선입니다. 전선. 전선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죠. 전선의 잔면적이 크면 클수록 다량의 전류를 아주 빠르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류가 이동한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전선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전류가 흐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주택에서 과연 6kW 이상의 태양광 설비, 이게 왜 이래? 이게 이상하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삑사리가 나면 안 되는데, 6kW 이상 태양광을 주택에서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볼 겁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전선의 문제인데요. 이거 인입 전선의 문제입니다. 인입 전선. 뭐 최근에 지어진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전선들이 굉장히 많이, 이 두꺼운 전선으로 인입을 많이들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전선의 단면적을 뭐 10mm 정도 되는 전선들로 많이 하죠.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전선의 규격은 CV라고 하는 규격이 있고요. 어 보통 10mm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전선을 10 스퀘어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진한 집들은 인입을 DV라고 하는 전선을 통해서 어 집안에다 전기를 끌어왔는데, 사진을 하나 잠깐 보여 드릴게요. DV 전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거의 완코어 동선이에요. 동선. 일단은 여기에서의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DV는 전선의 두께가 한 4 종류 정도 되는데, 통상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전선은 2.6 mm 내지는 3.2 mm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좀 크면 2.6일 거고요. 아니, 집이 좀 크면 3.2일 거고요. 집이 좀 작거나 옛날 집들은 2.6으로 인입이 되어, 전봇대로부터 인입이 되어 있을 건데, 이 DV 전선은 허공에 노출되는 겁니다. 허공 노출. 전문 용어로 가공이라고 그래요. 가공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봇대에서 집으로 전기를 끌고 오는데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허공에 노출시켜서. 이게 가공입니다. CV는 이렇게 배선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만, CV는 다이렉트로 가공이 안 돼요. CV는 전선을 허공에다 노출을 시킬 때는 조강선이라고 하는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전선이 바람이나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늘어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끊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이어를 팽팽하게 당기고, 거기에다가 와이어에 전선을 같이 묶어서 배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CV는 가공 전선으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쓰느냐? 전봇대에서 파이프를 달아서 지중, 호설할 때 씁니다. 전봇대에서 이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파이프에다 넣어서, 이게 땅속이죠. 땅속에서. 그러니까 지중 매설을 하는 전선으로 CV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적인 주택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들이 일반적으로 그 두께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 DV 전선 같은 경우에는 2.6 아니면 3.2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CV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스퀘어 전선을 많이 사용하거나, 지금은 없어진 규격인데 8스퀘어 전선을 사용합니다. CV 전선은 규격이 바뀌어서 4, 6, 10, 16, 25, 30 이런 순으로 전선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선의 단면적을 미리로 환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스퀘어 그러면, 아, 전선의 두께가 4mm구나. 6스퀘어 그러면 전선의 두께가 6mm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DV는 한 가닥짜리 동선으로 되어 있는 통선이에요. 통선. 하지만 CV는 얇은, 얘보다는 얇은 전선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중 피복입니다. CV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느냐? 자, 주택은 보통 3kg가 계약 전력이지만, 전기 설비에서 3kg라고 하는 계약, 3kg라고 하는 그 수전 계약 단위는 없어요. 기본이 다 5kg입니다. 근데 주택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는 요량으로 전기를 신청할 때 킬로와트당으로 해서 한전에 돈을 내고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5kg를 공급하는데, 주택에는 3kg로 일단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실제 5kg인데 3kg의 전기를 끄는 돈만 내면 5kg의 전기 설비가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히 전기를 신청할 때 비용이 싸죠. 근데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 집에 전기 요금을 받았는데 계약 전력이 3kg라고 돼 있어도 실제로는 이게 5kg까지 운영이 가능한 설비다.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에서 전기를 증설할 때 보통 승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승합은 틀린 말이고요. 증설을 할 때 어느 때 증설을 해요? 태양광이 3kW 단위로 커지니까. 그래서 뭐 3, 6, 9, 12, 15, 18, 21 이렇게 나가잖아요. 태양광의 크기가. 그런데 이제 보통 20km 이내에서 많이 하니까 뭐 19점 몇몇몇 킬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태양광은 3km 단위로 움직이니까 결국은 태양광을 많이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6km 그다음에 9km, 12km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광이 크기가 커져요. 그런데 중동전이 발발하고 나서 주택에서 태양광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6kg도 어쩌면 작을 수가 있다. 그래서 9kg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라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참 난감해요. 왜 난감하냐면, 자, 주택의 기본적인 인입 라인이 3.2 DV로 3.2mm DV로 들어왔을 때는 최대 8에서 9kW까지 주택에서 전력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DV 라인을 가지고 전기 설비 인입을 해준 집들은 그렇게 찾기 어려워요. DV는 이 다음에 굵기가 4mm입니다. 4mm는 대략 한 13kg 정도까지 예, 전기를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CV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전봇대에서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땅속으로 이렇게 지중으로 전기를 받았을 경우에는 100% CV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전기하시는 분한테 얘기하면 이때 사용하는 전선을 육스케아를 보통은 씁니다. 왜? 주택에서는 육스케아면 몇 킬로까지 쓸 수 있냐면 대충 얘도 한 8kg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9kg까지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8, 9kg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에서는 뭐 기껏 해봤자 3kg 계약 전력이고 실제로 설비는 5kW 설비니까 6스퀘어만 인입 전선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이걸 다시 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그냥 태양광이 기본 단위니까 3kW잖아요. 얘는 1시간에 3kW라고 해서 H자를 붙이면 1시간에 3kW의 발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주택도 공식적으로 3kW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은 발전을 해서 집에다 전기를 보내고 그러면 주택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땡겨올 필요가 없죠. 내 집에 있는 태양광에서 전력을 공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차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얘를 더해 줍니다. 왜? 근데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3kW 주택에서 3kW 태양광 설비를 하고 주택이 3kW 계약 전력이면 이것을 전체 6kW의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로 보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하면. 그런데 금방 얘기했듯이 PV 허공에다가 녹색이
초록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꼬여져 있는 전선으로 인입을 한 주택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3.2 밀리 내지는 2.6 밀리를 가지고 인입을 했을 경우에는 대충 6 킬로와트에서 9 킬로 8 킬로와트까지는 전력을 집에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3 킬로 설치했을 때는 이게 2개 더해 봤자 6 킬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양광을 6 킬로를 더해 가지고 태양광을 6 킬로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 킬로 6 킬로 3 킬로 더하면 얼마가 돼요? 6 킬로와트가 되죠.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럴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DV로 인입을 한 부분 중에 2.6 밀리로 DV 라인으로 입력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요. 3.2 밀리 라인으로 인입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간신히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CV 전선으로 해서 지중으로 했을 경우에는 6스퀘어 전선을 썼을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 전선을 땅속으로 묻게 되면 접지력이 떨어져요. 접지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손실이라고 하면 전선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최근에는 사실은 이 땅속으로 전기를 인입할 때 전기 업체에서 기본으로 10 스퀘어로 인입 전선을 잡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태양광을 6 킬로 설치하고 집에서 3 킬로를 써도 토탈 9 킬로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9 킬로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결국은 집을 방문해서 전기 설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일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전선의 두께가 얼마짜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육안으로 보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웬만큼 뭐 이것저것 잡기에 능통하고 뭐 여러 가지 상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선을 딱 보고 이게 몇 밀리짜리 전선이라고 딱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9 킬로와트 설치를 해 주면 전체 용량이 12 킬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일단 이렇게 DV 라인으로 인입을 잡은 데도 거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DV 라인 중에 4 밀리짜리 DV가 있는데 얘는 시중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하기 어려워요. 어렵 어렵다.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잘 쓰지 않는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DV 라인으로 인입한 집은 최대 그냥 3.2 밀리 정도. 기껏 해봤자 한 9 킬로와트 정도의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인입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CV는 만약에 10 스퀘어로 인입을 했을 경우에는 통상 얘는 13 킬로와트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에다가 9 킬로와트 태양광 설비를 해 놔도 CV 10 스퀘어로 인입을 한 집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 이해하시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그 주택에 들어오는 인입 라인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이 한전에다가 전기 신청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기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기업체에서 하긴 그 전기를 신청하고
한전에다가 단선 결선도라고 하는 도면을 한전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한전은 이 도면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왜 이걸 저장하느냐면 여러분들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전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봇대가 있고요. CV 배선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파이프를 땅속에 묻어 가지고 지중으로 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계량기에 꽂혔겠죠. 자, 계량기까지가 한전입니다. 한전 관할입니다. 실제로 계량기는 한전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아니 나 돈 줘 가지고 한전에다 전기 신청해서 한전에서 계량기 달아줬는데 그 계량기 값까지 포함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계량기는 한전 재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한전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디까지 저장이 되냐면 이 계량기까지 배선된 전체가 디지털로 전산화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변경을 하거나 내지는 이 땅속으로 인입한 전선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허공에다가 이렇게 가공을 쳐 가지고 인입을 임의로 한 경우 이 경우가 불법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주택이든 건물이든 인입 라인을 건드리게 되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기업체에 의뢰해서 공사를 해서 인입을 변경하셔야 되고요. 그 업체는 여러분들한테 알리진 않습니다만 이 공사 내역을 한전에다가 정확하게 단선 결선도라고 하는 도면을 그려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고 이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전은 이 계량기까지를 관리를 하죠. 관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집에 전기가 나갔어. 옆집은 전기가 들어와. 그러면 한전에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어디까지 살펴보느냐면 요 계량기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까지 전기가 이상 없이 오면 한전은 나머지는 전기업자를 불러서 따로 조치하시고 저희 한전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가버려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도. 왜? 한전이 책임지는 부분은 계량기까지입니다. 이 계량기 너머로 주택에 전기가 공급이 되잖아요. 계량기 1차까지만 한전이고 이 계량기 2차에서 전기가 나와 가지고 주택에 공급되는 건 이거는 한전에서 책임지거나 한전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착한 한전 직원이 와서 "아이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고 손을 봐줄 수는 있지만 어쩌면은 한전 직원이 사적인 공간에 개별적인 전기 설비를 손보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요즘에 갑질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서 마치 아니 우리 한전이 말이야 집에 전기불 안 들어오는데 이거 이왕 출동했으면 이거 손 봐주고 가야지 말이야. 당신 말이야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니야? 응? 근무를 응? 그러면 우리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라고? 따로 그러면 사람을 불러 가지고 사람을 부르면 돈도 줘야 되는데
당신이 한전이 일반 전기업체보다 전기에 대해서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왕 온 거니까 손 봐줘. 아무리 요청을 해도 한전 직원이 저희 권한 밖의 영역입니다 하고 버리면 끝나요. 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왜 장황하게 하느냐면, 주택에다가 9kV 태양광 설비를 하게 되면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인입 전선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입 전선이 충분치 않으면 인입 전선을 업그레이드, 크기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로 이 인입 전선을 교체하거나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작업은 누가 하느냐면 한전 등록된 단가 업체에서 합니다. 일반 전기업체에서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일반 전기업체에서 몇 가지 전선을 새로 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 업체는 전주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전선을 이으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전봇대에서 전선을 직접 연결하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은 한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맡은 지역에 한전에 등록된 허가업자만이 전봇대에서 전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몇 년 전에 서울의 이태원에서 그 전기 일하시는 분이 혼자서 전봇대에 올라가지고 혼자서 작업하다 감전돼서 숨졌잖아요. 그 기사분이 운전된 전기가 22만 9천 볼트였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봇대는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우리 집에는 실제로 이 변압기에서 전기가 오지만 이 변압기 상부에 이게 이제 배전 라인이란 말이에요. 배전 라인. 보통 DL이라고 그럽니다. 디스트리뷰티드 라인이라고 그래요. 이 배전 라인은 변전소에서 출발합니다. 변전소에서. 변전소에서 출발하니까 변전소에서는 동네에다가 일반 생활 공간이나 근린 생활이나 공장에다가 전기를 공급할 때 22만 9천 볼트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 바로 우리 집 옆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를 살펴보니까 저 위에 굵은 전기선이 세 가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걔는 100% 고압 라인입니다. 한전에서는 이거를 특고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고압 22만 9천 볼트. 이 22만 9천 볼트에서 변압기를 거쳐서 나오게 되면 380 볼트, 220 볼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전기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가끔씩 가다가 한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한전에서 그 공용망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태양광 설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용망,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배통이라고 그러죠. 배통 용량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배통 용량은 아까 얘기했던 변전소에서 출발한 22만 9천 볼트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전에서 공용망이라고 했을 때는 220 볼트에서 380 볼트를 운용할 수 있는 작은 망을 얘기합니다. 이 공용망은 어떤 거냐면 변압기에서 출발해 갖고 집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해서 보통 5가구에서 한 7, 8가구 정도의 변압기 하나가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용망이라고 했을 때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작게 형성된 전기의 가장 말단의 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한전에서 공용망이 모자라서 공용망에 여유가 없어서 태양광 설치를 못합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변압기가 크기가 작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연결된 공용망의 크기가 작아 갖고 태양광을 설치를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변압기 용량을 키우든가 아니면 변압기 자체를 증설을 해야 돼요. 변압기 자체를 키우는 거는 공용망의 크기를 키우는 거고요. 변압기를 증설하는 얘기는 새로운 공용망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상 이거는 뭐 태양광 발전소 뭐 100kW, 200kW, 300kW, 뭐 1메가 뭐 이런 이제 거대 크기의 발전망을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통상 220V 아니면 380V의 저압, 얘는 저압이거든요. 저압의 전기하고 늘상 관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이 공용망입니다. 자, 이 공용망의 크기는 변압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물론 이 변압기 상단의 배전 라인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저압에서의 용량은 변압기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 인입전선의 크기를 얘기하다가 왔네. 그리고 9kW 태양광 설비를 하려고 했더니 인입전선이 일단은 체크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금방 얘기한 대로 공용망의 크기가 공용망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입 전선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고 공용망 상태도 여유가 있을 때는 태양광을 9kW를 설치하든 12kW를 설치하든 100kW를 설치하든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 용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1000kW까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물론 주택은 대지 면적도 작고 전체적으로 주택이 가지고 있는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주택에다가 태양광을 죽으라고 정말로 그냥 있는 공간 없는 공간 다 때려 놓고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래도 30kW, 40kW를 넘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주택에서는 그 정도 크기의 발전 설비가 필요 없으니까 태양광을 통상은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3kW, 좀 전기를 좀 많이 쓴다고 했을 때는 6kW. 그런데 요즘에 이번에 전쟁이 생기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졌고, 그리고 석유 자체가 정말로 무기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전기 요금이 오르겠구나 라고 똑똑하신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왕 설치하는 거 비로 정도 설치하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9kW를 설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 또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차 7kW짜리 완속 충전 장치를 달아 가지고 한전으로부터 별도의 전기를 끌지 말고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전기차를 직접 충전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우리 집에 태양광이 기로는 있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충전 장치가
기본적으로 7kW로 전기를 운용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태양광은 9kW, 충전 장치는 7kW, 그러면 더하면 16kW 정도 되죠. 이 범위 안에 주택의 3kW, 5kW는 의미가 이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자, 이 정도까지 예상이 되면 이제는 이 CV 라인으로 인입을 한다고 해도, 인입을 할 경우라도 10스퀘어 전선을 가지고 간당간당합니다. 우리 집이 전봇대가 좀 멀리 있어 가지고 인입 라인이 30m 이상 긴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설비까지 갖춰서 태양광을 9kW 설비할 때 10스퀘어 인입 가지고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는 16스퀘어로 인입 전선을 충분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제가 영상만 시작하면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좀 재밌는 얘기라서 얘기가 나온 김에 같이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전선은 전기가 아주 잘 흐르는 형제 성질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동은 전기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선도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완전하게 잘 흐르게 하지는 못하죠. 전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6스퀘어 전선을 100m 정도 길게 늘어뜨렸을 경우에 이쪽에서 전기를 220V로 보내면 이쪽 100m 끝에서는 214V 정도로 전압이 낮아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선에 저항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압이 강하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전선을 이용할 때는 기본적인 범위가 얼마냐면 30m 이내입니다. 30m 이내에서 전선을 써야 돼요. 만약에 30m가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전선의 두께를 그 다음 단계 전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이 없고 안정된 전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순간적으로 1kW 소비 전력을 갖고 있는 기계를 무슨 일이 있어서 100m 긴 전선을 늘어뜨려 가지고 이후에 1kW짜리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금방 얘기한 대로 손실 플러스 저항 때문에 이 기계는 1kW라는 전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계가 망가져요. 모다 같으면은 속도가 늦으니까 자속이 느려져서 자기장만 부글부글 끓어서 모터가 뜨겁게 열이 받다가 모터가 타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모자라도 모터가 타요. 왜? 속도가 안 나니까 냉각도 안 됩니다. 자기장이 효과적으로 형성됐다가 스스로 상쇄가 안 돼요. 그러면 모터가 예상치 못하게 많은 열을 내다가 그 열에 의해서 모터가 탑니다.
당연히 전기를 많이 흘려도 모터가 타죠. 그래서 사실은 전격 소비 전력이라는 게 그래서 표준된 단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 설비를 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전격 소비 전력이 충분하게 소비 전력을 받아서 동작할 수 있는 전기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기본적인 조건이 전선을 30m 이내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인제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꺼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택에서 6 킬로와트를 넘어서 9 킬로와트 발전 설비를 가지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정말로 뭐 수십 가지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즘에 인제 난방 때문에 냉난방 동시에 되는 인버터 히트 펌프를 쓰죠. 요즘 냉난방기들이 전부 다 뒤에 히트 펌프를 생략해 놓은 겁니다. 보통 인제 새로 나온 이런 kit들은 인제 보통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다들이 BLDC 모다를 채용을 해서 아주 저전력, 저소비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전기 소비량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9 킬로와트 정도의 발전 설비를 구축을 해 놓고 이런 고급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데는 정말로 유리하죠. 두 번째, 자가 충전 설비가 가능합니다. 충전 설비. 이 자가 충전 설비는 한전에서 별도로 전기차 충전용 전기를 신청하지 않고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7 킬로와트짜리 완속 충전 장치를 그냥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태양광만 설치해 놓고 전기차는, 충전은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야?"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 단순하게 설치 비용을 1대1로 내지는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환산하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주차장에다 차를 대 놓고 충전 개시를 해 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자동차는 풀로 완충이 되어 있어서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돈을 벌려고 결국은 아등바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편리한 삶을 위해서. 왜? 불편한 것들을 돈을 통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그 돈을 버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죠. 그러니까 태양광을 9 킬로와트 설비를 해서, 당연히 비싸죠. 설비를 해서 전기차를 집에서 충전을 해 놓으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럼 돈을 버는 절대적인 목적과 딱 부합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기를 충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6 킬로가 아니라 9 킬로 정도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금방 얘기한 대로 한전으로부터 집으로 들어오는 인입 라인이 체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용량들을 충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정기적인 부분들,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차단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변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태양광을 9kg 정도 설치해 놓으면 이거는 공사에서 사용 전에 전기 설비를 가 문제 없다고 해서 하는 사용 전 점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죠. 이거 받지 않으면 설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얘기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요즘에 이제 뭐 역농형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햇빛 소득 발전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말로 신재생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계속 어 위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이번 전쟁,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석유는 석유는 연료에서 원료로 가치가 바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중동에서 나니까 나프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죠. 이 나프타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하는 아주 희극 같은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석유는 이제 뭐 고갈의 위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어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태워 없애는 연료로 연료로의 사용은 점점점 줄고 이제 그야말로 원료, 그러니까 비료, 의료, 옷감, 각종 기구, 뭐 정말로 석유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석유가 없으면 사실은 지금의 문명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뭐 자동차가 못 다니니까 문명이 종말을 구한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리고 누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구나 아니면 제품들이 전부 다 내지는 거의 석유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동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별로 좋지도 않은 이때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그래서 평화가 오고 다시 재건의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같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지구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단일 애호 내지는 희망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은 예고를 할 건데요. 다음 영상은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600와트대 전지판에서 이제 700와트대 전지판으로 완전히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저번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700와트 전지판으로 넘어가니까 전기 설비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했지, 왜 그래야 되는지, 도대체 왜 700와트의 전지판이 바뀌니까 전기 설비를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거, 우리 집에 태양광이 3kg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인버터는 맨날 보면
2.6 킬로, 2 많이 나오면 7 킬로, 간혹 가다 2.8 킬로는 나오는데, 아니 우리 집에 분명히 3 킬로를 설치했는데 왜 인버터가 3 킬로를 발전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런지를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석입니다.